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살포시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우지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만 쉰 게 아니라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쉬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옆으로 횡보한 거 특별한 일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는 미리 이미 10월 초에 바닥을 찍고 상단 부분에 올라와서 계속 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 초부터 해서 지금 2월까지 해서 이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한 분기 정도를 휴식을 취했다 정도, 힘을 많이 모아놓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이 최근 상대적으로 강세다. 그리고 조금 쉬어도 되는데 너무나도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 말씀드렸는데, 나스닥도 이제 12,000포인트 구간에서는 이제 한 템포 숨고르기 정도 하는 수준이죠. 올라온 거에 비하면 이건 조정도 아니에요. 조정이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내려와야 그래도 11,500에서 11,200 사이 정도, 요 정도 사이는 와줘야지 이제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숨고르기 하는 수준이죠. 심호흡 한번 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만기일 무난할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방향성은 원래 위쪽으로 돼 있는데, 오늘 이제 미국장이랑 다 보면서, 그리고 콜옵션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아래쪽은 크게 고려하진 않는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합권으로 그냥 예쁘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날 미국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잘 버텨주는 정도의 모습은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중에 그 동향을 보면은 이제 코스피 주식 일부 매수가 나왔고,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식을 좀 많이 담아놓고 나서 거의 한 14조 원을 담아놨죠. 그리고 나서 코스닥을 이제 1조 원 넘게 담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코스닥도 많이 담아놓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선물 동향을 보면은 지수가 오늘 못 올라가게끔,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수를 못 올라가게끔 선물로 눌러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장 막판에, 장막판에 더 올라가려고 해서 치고 올라가서 이제 2,500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럼 눌러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콜옵션이 한 1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못 올라간다. 그리고 위쪽 방향 생각 안 하는 게 낫다 말씀드렸는데, 개장 초부터 옵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양봉, 그러니까 밑에서보다는 위쪽으로 쭉 끌어올리면서 프리미엄 좀 덜 죽게 해놓고 청산이 잘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은 그냥 양호했다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선물만 조절하고 있지 주식은 전혀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거. 중간중간에 살짝 조절은 있어도 주식은 계속 꾸준히 매수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시장 그래서 이 구간에서 몰아놓고 뭐하고 있다? 지금 4분기부터 해서 그냥 너무나도 싼 구간에서 뭐하고 있어요? 그냥 매수하고 있다.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던지는 물량을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해서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해서 받기만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지금 이 구간에서 왜 내 종목만 안 움직입니까? 내 종목만 소외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종목들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로 교체하시면 돼요. 교체. 네, 교체. 코스피는 여기서 못 올라가죠. 그럼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강해요? 코스닥이 올해는 좋아진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작년에 과하게 눌려 있고,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갈 때 코스닥은 눌려서 못 올라갔죠. 그리고 한 번 더 밀렸고, 전저점 구간 쪽에 오고, 여러분들 심리 상태를 안 좋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나스닥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이나 나스닥이 더 강한 것이다. 다우랑 코스피가 쉬고 있을 때 코스닥, 나스닥은 치고 올라온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8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 800포인트 넘어가면은 코스피랑 이제 주가 레벨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코스닥이 살짝 쉬는 타이밍이 나온다라면 코스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미국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이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면은 다우가 자꾸 고점을 돌파하려고, 돌파하면 좋고 돌파 시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려는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수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뭐 삼성전자 지금 뭐 62,500원 이 구간에서 그냥 수렴하고 있는 정도 수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주 올해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는 뭐다? 이 전기차 관련주 쪽은, 친환경 관련주 쪽은 주도주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 40만 원대 내려온 거 제가 볼 때는 다시는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돌바락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제가 볼 때 이 55만 원 위쪽만 제대로 제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45만 원 올라가서 차라리 100만 원대를 보는 게 이 40만 원대를 다시 보는 것보다 확률이 더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업 자체가 지금 글로벌 시장이 급격하게 전기차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친환경 쪽으로 중심이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IRA의 최고 수혜주 중 하나다라는 거, CATL이 미국 진출하는 거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수혜를 죄다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점유율이 낮은 편이죠. 확 낮을 수밖에 없죠. 세계 1위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만 본다라고 하면은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도 계속 뭐 뻗어 나가 있지만 성장성만 본다라고 하면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 여러분들 요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자, 100억을 벌던 회사가 10억을 더 벌었어요. 그럼 10%죠. 그런데 2억을 벌던 회사가 1억을 벌었어요. 그럼 50%가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저 정도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는 원래 저 정도 차이 나던 거를 따라잡았으니까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거고, 아직도 격차는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랑 SK이노베이션이 투자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더 이제 좋아하는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무거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올해 제가 볼 때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탑픽은 뭐다? 포스코케미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18만 원 요 구간 말씀드리면서 요 구간이 18만 원이 뭐랑 비슷하다? 이 포스코케미칼의 18만 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40만 원대와 비슷하다. 20만 원 아래쪽이 LG에너지솔루션의 40만 원, 50만 원 아래를 보는 거랑 비슷하다. 더 올라간다. 물론 지금 이거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20개 넘게 올랐어요. 그 당시에는 코스닥이었죠. 코스닥이었고 포스코케미칼이 아닌 포스코캠텍 시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음극재 쪽으로 해서 보였었는데, 이제 양극재까지 해서 2025년 이제 2년 남았죠. 2025년은 어떻게 된다? 음극재, 양극재 모두 우리나라 1위가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뭐 약간 밀리면 어떻습니까? 1위를 경쟁할 정도 수준까지는 양극재도 올라온다. 근데 1위가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뭐 원자재 조달 부분, 뭐 리튬 호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이라는 이 계열사라는 것 자체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탑픽이 포스코 케미칼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거운 종목이 벌써 이렇게나 치고 올라와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지금 시총 20위권인데 10위권도 노려볼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살펴보시면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가 최근에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작년에 푹 쉬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에코프로가 역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이제 흐름이 좀 약했던 양극재 양대업체 기존의 강자들이었던 LF랑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에코프로 BM 계열사인 에코프로 BM 또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핵심으로 참고하시고, LNF는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다. 물론 강해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코스모, 신소재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죠. 자, 이 종목도 실리콘국제 관련 쪽 첨가제 쪽으로 해서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CNT 도전제 쪽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나노신소재, 실리콘 응급제 얘기가 나오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가 함께 움직인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쪽이 또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모습. 11만 원대까지 뭐 한 번에 올라오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아예 폭발하는 수준이죠. 그러면은 10만 원 구간 유지될 것이고 여기서 횡보한다라고 한 번 2단 점프도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친환경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이 수소 관련주들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있죠. 최근에 한번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량 실어줬고 오늘 돌파하면서 추가 거래량까지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5,000원 돌파하면서 35,000원을 저점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 흔드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러면은 연료전지 쪽으로 SP열셀이나 이런 쪽을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고 동아퓨얼셀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뒤에 함께 보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양봉 세워주고 충분히 휴식 취하고 있는데 오늘 크게 안 올랐어요. 그러면 시동 정도는 걸 수 있으니까 여기 양봉 중심부에서 조정이 나온 요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고 기존부터 뭐 유니크 같은 경우는 항상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도 급격하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6,500원 구간에서 좀 이제 저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거 넘어가는지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쉬어야 되는지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JNK터 같은 경우가 이게 과거에 한 6, 7년 전 정도쯤이죠. 그쯤에는 환기 종목으로 있어서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뭐 그 사유를 탈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력, 수소 추출기 기술력 같은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이미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랑 이제 사우디에서는 시범 서비스 테스트를 하고 있죠. 수소 추출기 100대를 가지고 추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중동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수소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미 아람코의 자회사 이제 사우디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수소 추출기 기술력을 보유한 JNK터에도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충분히 함께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좀 살펴볼 만한 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비자 제한하는 부분이 있죠. 중국 비자 제한을 조기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LCC 항공사 보시면 돼요. 진에어, 제주에어 이런 쪽 있죠. 지금 바로 위에서 전체적으로 여행 관련주 다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데 해제되는 순간 요거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제로 노출로 뭐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로 노출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밀린다 감사합니다고 많이 사셔야 돼요. 그때는 원래 올라야 되는데 올라야 되는 이슈를 가지고 밀어내렸다?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겠다는 거니까 더 싸게 많이 사가지고 올리고 싶다. 아직 매집을 못했다. 매집이 안 끝났다라는 뜻으로 여기시고 진에어, 제주항공 뭐 이런 LCC 항공사들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가장 기본이죠.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쪽도 강력하게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데 이쪽도 같이 보시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내부 사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걸리니까 노란풍선 쪽으로 좀 작은 쪽은 노란풍선이나 뭐 세중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중은 먼저 올랐으니까 뭐 제외를 하시고 자 그리고 항공 여행 그리고 면세점 쪽을 같이 볼 수 있겠죠. 뭐 호텔 신라나 뭐 항공 숙박 이쪽 면세점 숙박 쪽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러면 호텔 신라든 아니면 뭐 신세계가 됐든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이쪽도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는 좀 무겁다라는 거. 그래서 굳이 저는 이쪽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되고 화장품 쪽도 얘기는 나올 수 있죠. 최근에 자 그동안 뭐 중국 쪽에서는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게 이제 다 같이 무너져 있었었는데 LG생활건강이 이제 슬슬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차례 쉬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74만 원, 75만 원 요 구간을 넘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수 있고요. 중소형사들이 좀 강력한 모습 많이 보이죠. 전통적으로 뭐 한국 화장품 제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중국이 좋아질 때마다 이제 강해지는데 최근에 추세를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이런 쪽도 과거부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던 쪽이니까 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쪽 화장품이나 아니면 엔터 쪽도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추세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추세가 유지되는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뭐 SM은 지금 그 이슈가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분 경쟁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엔터사들 같이 한번 보시고요. JYP가 가장 무난하고 여기는 항상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YG엔터 같은 경우 이슈가 많다 보니까 조금은 꺼려질 수도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좀 작은 곳으로는 큐브엔터 같은 경우로 우리가 또 함께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보시면서 이제 콘텐츠 회사들 중국에 이제 뭐 개방이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들 많이 수출할 수 있겠죠. 드라마, 뭐 영화 많이 수출할 수 있을 거고, 게임 같은 경우도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판호가 발급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서 전체 폭넓게 중국 관련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행을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한령을 다시 한번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중국도 완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보복성 조치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여행 첫날 뭐 67만 명이다, 68만 명이 출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깝잖아요, 중국이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영상에 각 영상마다 좋아요가 100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주간 영상을 하나씩 더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화, 수, 목 이렇게 3일 동안 하나씩 올려드리고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종목 영상이 됐든 교육 영상이 됐든 하나씩 더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바쁘면은 이제 쇼츠 영상이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약속 드린 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 개 더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100개 넘은 게 영상이 하나가 있었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